미용실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말아야 되고 손님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편안할 때 그곳에 자주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책을 추천해 드렸는데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우다. 정말 많은 분들이 책을 보고 감동에 진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연들을 많이 보내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지금 작가님을, 대표님을 직접 찾아뵙고 그 뒷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 찾아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김윤정 대표님을 모셔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이렇게 저희가 샵을 방문하게 됐는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오전 시간에 이렇게 영업 준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대 오면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그러니까 보통 식당에 손님들이 예. 식사만 딱 하시고 가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식당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손님들 입장에서는 뭐 오기 전에 여정, 또 도착했을 때 첫인상, 또 식사하시고 나서의 그 집에 갔을 때까지 여운까지 다 살펴드리는 게 또 식당의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침에 저희 직원들 밥 먹을 때 저는 그 생화장식도 좀 하고 또 그 조도도 좀 맞추고 방바닥 저희가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발바닥이 좀 따뜻하지 않으십니까? 따뜻해요. 네. 보통은 차가운데. 공기도 좀 느껴지게 조절해놓고 그리고 이제 오디오 같은 경우에 이제 음악도 이제 손님들 음악 방해 식사하시는데 방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용한 음악을 또 준비해서 손님들이 식사를 오셨을 때 단순히 그냥 허기만 채우고 가시는 게 아니라 좀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 드리고자 좀 이렇게 곳곳에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침에 오면서도 느끼지만 이게 접근성이 좋은 곳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벌써 지금 밖에 와서 기다리시고 이렇게 손님들이 이렇게 올 수뿐이 없는 팬덤 고객을 만든 대표님만의 어떤 경영 철학이 뭐가 있을까요? 철학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창하지만 저는 작은 생각이라도 일관되면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곳이 뭐 강남역이나 뭐 압구정처럼 홍대처럼 뭐 상권이 막 활성화된 곳도 아니고 정말 이곳에 와야만 되는 이유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곳, 여기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곳. 그러니까 저는 그 미용인들도 그 미용실이 여기 아니면 저기 가지가 아니라 이곳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물론 미용에서는 기술이고 저희는 음식이 품질인데 품질이 확립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진심을 다하고 친절하게 한다고 해도 고객들은 어차피 한두 번은 오겠지만 친절하면 품질이 완성이 돼 있지 않으면은 고객들은 찾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막국수 맛의 품질을 높이는데 가장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면서 저희 아이들도 그렇지만 현대 사람들이 정말 화려한 그 양념 맛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도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들기름, 그 고소함, 달콤하고 그런 아주 순수함의 어떤 이 맛에 끌려온다라는 게 좀 아이러니하고 여기만의 어떤 경쟁력. 그러니까 저 막국수를 너무 좋아해서 남편과 정말 막국수를 정말 많이 먹으러 다녔어요. 근데 많이 먹다 보니까 이 맛에 대한 경험이 정말 계속 쌓이더라고요. 이게 몸에도 쌓이고 또 머리에서도 기억이 딱 되고 또 저도 이제 기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막국수를 많이 먹다 보니까 이 막국수라는 음식이 그냥 예전에 뭐 닭갈비 먹고서 나중에 먹는 음식 혹은 족발 시키면 서비스로 오는 음식이라고만 알고 그냥 먹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음식이 메밀로 만든 그 국수에다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재료죠. 주재료에다가 사실은 부재료의 조화를 먹는 음식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위에 이렇게 도드라지는 양념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메밀로 만든 그 면의 맛을 살릴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이렇게 음식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음식 얘기에서 책 얘기를 좀 가보면 책을 보면서 이게 그냥
요구할 때 잘 보이려고 꾸며서 이런 책이 아니라 어떤 자기 그 철학 삶이 그대로 진심이 전달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성장 과정이. 저는 그러니까 궁금은 뭐 하셨는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전공은 음식이랑 전혀 관련이 없고 예. 사실 어릴 때부터 정말 책을 많이 읽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읽으면 또 쓰고 싶은 욕구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물론 어릴 때 뭐 겨울방학 이럴 때는 일기를 몰아서 쓰긴 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쓴 글을 다른 사람이 읽고 거기에 또 반응하고 또 그런 거 너무 좋았는데, 사실은 글을 쓸 때는 제가 많이 발전한다라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래서 장사를 하면서도 제가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캐치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기록하는 걸 정말 습관처럼 여겨오다 보니까 이게 정말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오늘부터 책을 써야지라고 해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예전부터 조금씩, 요즘은 이제 기록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잖아요. SNS도 있고 또 뭐 에버노트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모바일에다가 계속적으로 메모를 적어놓은 것들이 저의 소재가 되고, 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창고 같은 걸 만든 거죠. 제가 막국수 집을 다녔어도 이때 제 느낌은 이랬다. 이때 손님들은 이런 이유로 그 집을 가는구나라는 거를 끊임없이 저는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기록을 해서 둔다는 건 사실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고, 예, 그 생명력이 있다라는 걸 제가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것들이 다 모티브가 돼서 결국 한 번의 책으로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제가 책을 낸 지 이제 한 2달 정도 됐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식당 사장님들만 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우리 미용인들도 많이 봐주시고, 또 다른 브랜드 마케터들도 정말 많이 봐주시고, 또 식당이 아니더라도 각자 손님을 대하는 다 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자영업자분들, 그다음에 내가 지금은 회사를 다니지만 나중에 내 일을 하겠다라는 분들도, 그분들도 뭐 거대한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풍부한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대부분 저희처럼 다 작은 가게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서점에 예전에 가서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뭐 외국에 있는 어떤 뭐 혁신을 다룬 뭐 벤처기업이라든지 실리콘밸리의 이야기는 저한테 너무 먼 얘기고 와닿지 않은데, 사실 제가 어쩔 때 가장 많이 영감을 얻고 발전했는가를 떠올려 보면은 제 주위에 있는 언니, 뭐 아는 뭐 오빠, 이런 그 업계 선배들이나 동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제일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쓸 때 막 거창한 이론 이런 거는 사실 전혀 없어요. 그냥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지냈어요라는 경험을 얘기해주면 오히려 이 경험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그 안에서 통찰을 얻고 본인의 업에 좀 적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썼는데 감사하게도 손님들이 많이 봐주세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책을 저도 보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손님을 한 명 하거나 한 명도 못 하고 돌아가는 그런 또 원장님이나 선생님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걸 보고 같이 울었다 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 그걸 같이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말이 그렇지 업을 오픈해놓고 그게 쉽지 않은데,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한테 따뜻한, 특히 우리 미용인들한테 따뜻한 인사를 마지막 좀 해주시면. 제가 식당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게 미용실과 식당이 정말 공통점이 있어요. 맞아요. 네. 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한다. 맞아요. 두 번째는 조금 서글픈 얘기긴 한데, 뭐 식당이나 하지, 혹은 미용 기술이나 배우지라고 이 직업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주류라기보다는 조금 뭐 배움이 모자라서, 혹은 뭐 다른 걸 하다가 실패해서 하는 존중받지 못한 직업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너무 참 제가 약간 고무되는 점은, 이게 아무리 위기가 오고 언택트 시대라고 해도 사실 절대로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하거든요. 저는 그게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우리 머리를 매만져주는 이 미용업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저는 꼭 인간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도 식당을 하면서 손님들이 배만 고파서 식당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오는 게 아니듯이,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셔서 정말 저희 국수 한 그릇에 용기를 갖고 위로를 받으면서 또 식당을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식당하는 기쁨을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도 그런 것 같아요. 머리도 왜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나 실현당했어 이러면 뭐 머리를 짧게 자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감정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게 저는 헤어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용실을 갈 때도 단순히 나는 오늘 파마를 할 거야, 나는 뭐 머리를 자를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고객들 마음 자체는 굉장한 복잡한 마음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분 전환을 위해서 미용실 가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굉장히 우울했는데 이래 뭐 활력을 얻기 위해서 가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어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또 가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그 원장님들이 손님을 맞을 때 뭐 오늘은 그러니까 메뉴 막 주문하듯이 오늘은 어떤 거 하실 거예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그 손님이 오셨을 때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 손님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를 조금 헤아리면서, 제가 경험했던 미용실들은 막상 딱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실수로 파마요.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뭐 커트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손님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그 요즘은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가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배너 형식으로 밖에 많이 붙여 있고, 또 카운터 옆에도 이제 뭐 펌 얼마, 뭐 기장 추가 얼마, 컷 있는데, 더 손님으로서 약간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해보면, 식당은 메뉴판을 갖다 주거나 벽에 딱 붙여 있으니까 제가 들어가는 순간에 언제든지 메뉴판의 가격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미용실은 가면은 물론 가격이 있지만 가운을 갈아입고 자리로 안내받는 순간 그 메뉴판이 없어져요. 제 시선에서. 그러면 제가 아까 그걸 한 번에 스캔할 수도 없고, 저는 이미 자리에 앉은 순간 내가 조금 더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게 얼마인지 계속 물어보기가 약간 좀 애매한 상황들이 오더라고요. 그렇다고 계속 뭐 추가될 때마다 얼마예요 내가 막 알아서 물을 수도 없고, 이런 점들까지 원장님들이 이제 내가 손님이었을 때의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막국수 집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 가게를 만들었듯이 원장님들도 정말 다른 미용실을 정말 많이 가보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미용업이 그 CS가 가장 잘 되는 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손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잘해드릴까를 항상 고민하는 업이긴 한데, 저는 손님 입장에서 뭔가를 더 잘해줄 거를 이제 생각하기보다는 손님들이 어떤 게 불편한지. 근데 불편한데 막 컴플레인이 나면은 예를 들면 뭐 블로그에 후기도 쓰고 하지만, 사실 조금 서운한 거는 속마음 하나만 딱 갖다 놓지 막 밖으로 어필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런 점들을 다른 미용실들을 다니면서 손님의 입장에서 꼭 메모하셨다가 그거를 업장에 꼭 반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용실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말아야 되고, 손님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편안할 때 그곳에 자주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터뷰가 아니라 짧은 어떤 경영 CS 강의가 된 것 같아서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 중에도 진짜 가봐야 된다는 생각이 정말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책은 진짜 미용인 책이라고 봐도 식당 얘기가 아니라 미용인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반드시 꼭 읽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분당 성남 쪽에 고길이라는 데가 있어요. 와서 현장도 보시고 책 보신 다음에 오시면 또 대표님도 인사도 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진심을 담은 인터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늘 건강하시고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